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고 지탱해주는 기둥이 바로 척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척추라는 것도 이 퇴화 과정을 겪게 되죠. 네,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여러분 어떤 질환이 생각나세요? 아마 허리, 디스크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 이외에도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어떻게 생기고 또 내시경으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경훈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몸에서 이제 척추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둥 역할을 해주는데 실제로 요즘에 그 척추에 질환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예, 척추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머리뼈에서 꼬리뼈까지를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인데요. 머리, 팔, 다리가 전부 척추뼈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신체를 지지하고 몸의 무게를 다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곳곳으로 연결된 신경이 모여있는 척수를 보호해서 신경이 안전하게 우리 몸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잘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생활들 때문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요. 이 척추 협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매년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164만 9,222명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 환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환자 수만 많을 뿐만이 아니고 이 비보험 품목을 제외한 진료비도 작년에 6,044억 원이 지출될 정도로 많이 병원을 찾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디스크. 이 밖에도 대표적인 것은 척추관 협착증. 협착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 아닌가라는 용어에서 느낌이 오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 건가요? 예, 일단 척추관 협착증을 이해하시려면 척추관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척추관은 33개의 척추뼈가 모여 만든 신경, 이 척수가 지나가기 위한 터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뼈의 모양은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척추뼈는 위아래로 연결되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는 척추 몸통이 있고 뒤쪽으로는 후관절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로 연결된 3 기둥을 연결하는 고리가 뒤쪽에 있어서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 고리들이 위아래로 쭉 연결이 되면서 척추관을 만들고 이 안에 척수가 들어있게 됩니다. 네. 이 고리와 고리 사이에는 신경이 척추관 밖으로 나가기 위한 구멍이 양쪽으로 1개씩 있고요. 이 척추관은 이 구멍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튼튼한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척수의 앞은 후종인대와 디스크, 뒤는 후관절과 황색 인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뼈가 자라나오거나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돼서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아무래도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니까 좁아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척추관이 왜 좁아지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척추관을 구성하는 이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제 척추관이 좀 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가 약간만 진행을 해도 증상이 바로 나오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후천적인 협착증입니다. 이 후천적 협착증도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요. 디스크에 일단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디스크가 이제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하던 일들을 이 척추뼈나 후관절, 인대가 이제 분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 이것 때문에 이 다른 조직들도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뒤로 자라난다든지 인대가 두꺼워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척추관을 좁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저희 환자분 사진인데 같은 환자분 같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 보시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척수가 좀 그래도 공간이 좀 넓은데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도 나오고 인대도 늘어나 있고 뼈도 자라 들어오면서 굉장히 좁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위치에 따라서 위에는 그러니까 제자리를 잘 잡고 위에는 있는데 정상이고 밑에는 협착증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과 우리가 흔히 그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디스크, 이게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이것은 척추관 협착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생기는 위치도 일단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척추관 안에 있는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아주 비슷한데요. 단지 이제 뭐가 이제 신경을 자극하느냐 그것만 다르게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단단한 뼈나 인대 등이 자극을 하게 되고 이 좁아진 척추관 내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질병의 차이점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좀 노인층에 많은데 디스크는 발병 연령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하지만 디스크는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오래 걸으면 통증이 나타나서 이제 쉬었다가 걸어야 되는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는데 디스크에서는 이 간헐적 파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아주 많이 진행되신 상태가 아니면 앉아있을 때 통증이 없는데 네. 디스크는 앉아있을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서 있을 때 이제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를 앞으로 좀 숙이시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데 디스크에서는 허리를 숙일 경우에 더 통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통증이 오시는 분들과 척추관 협착증 좁아져서 허리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협착증 같은 경우는 뼈나 관절이 자라면서 신경을 누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경을 누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와 다리의 통증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허리가 뻐근하다, 뭐 엉치가 빠진다, 다리가 땡긴다, 종아리가 터진다, 엉치부터 띠처럼 쭉 내려간다, 저린다는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통증이 오는 부위는 어느 부위에 협착증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앉거나 누워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일어서거나 아니면 걸어가면은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쪼그리고 불편하시겠네요. 앉거나 아니면은 이제 허리를 좀 구부정한 상태로 뭐 의자나 벽에 기대고 있으면 통증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간헐적 파행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좀 달라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항상 같은 거리에서 다리가 아파진다 그러면 협착증 말고 다른 질환을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많이 진행되신 경우에는 이제 다리 감각이 좀 달라지신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대소변 장애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통증도 통증이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 진단에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학적 검사하고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는 이제 일반적인 진찰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환자분들의 증상을 일단 자세히 파악하고요. 그리고서 환자분들이 이제 뭐 누운 상태에서 뭐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눌러보는 이런 신체 검사를 먼저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척추의 기본적인 형태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검사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검사로 이제 뭐 어떤 질환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지만 척추관 협착증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원인인 이제 뭐 후관절 증후군이나 고관절염, 근육 문제, 아니면 다리의 혈관 질환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 검사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MR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MRI 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눌리고 있고 어느 정도 눌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CT 검사가 꼭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신경의 기능을 직접 검사하는 신경근 정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검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허리가 아프면 파스 붙이시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그러니까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부모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일단 통증이 심하고요. 아니,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네.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허리 아프면 이렇게
파스 많이 붙이시잖아요. 네, 네. 이 파스 붙이는 게 치료 효과가 아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만? 이 치료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파스 자체가 이제 피부 바깥에 붙이기는 하지만 네. 이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척추 자체에 요즘에는 이제 뭐 뜨거운 거나 아니면 차갑게 아니면 그 약물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스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급성으로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통 이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파스를 붙이면 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파스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지켜보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까? 척추관 협착증은 일단 이제 통증이 심하고요. 네.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치료도 안 하고 이제 자연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 중증조 정도의 통증을 가진 환자들을 4년 동안 아무런 치료 없이 이제 지켜본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4년 후에 봤을 때 이 전체 환자의 4분의 1에서는 통증이 살짝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또 4분의 1의 환자분들은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이 지내셨는데요. 이 다른 연구들 봐도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네. 변화에 의해서 질환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디스크나 뭐 척추뼈 그리고 인대가 퇴행성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좀 약한 경향이 있어서 외상에 좀 취약하신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같은 것들은 좀 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나 뭐 CT 검사에서 우연히 이렇게 협착증이 발견되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MRI나 CT 검사에서 협착증 소견이 보였다고 해서 항상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정상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네. 살기 불편할 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또 환자분들 보면 불편하다고 해서 이 병원 가셨다가 저 병원 가셨다가 막 이렇게 병원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치료에는 여러 가지 약물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기법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 네.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중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한 병원을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작년에 어떤 치료 받았는지, 네. 올 초에는 어떤 걸 제가 뭐 주사를 맞았는지 이런 게 이력 관리가 돼야지만이 큰 부작용 없이 더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수술하지 않고 뭐 치료하는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비교했을 때 치료 후 5년이 있었을 때 결과는 수술적 치료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두 치료 방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을 한번 하셨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재발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번 진행하신 다음에 이제 재발하셨을 경우에 이제 그 다음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증상이 별로 없는 약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요법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의 위치에 따라서 자극받는 신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치료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협착증의 원인에 따라서도 뭐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나 아니면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아니면 경막의 내시경술 등 많은 보존적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비싸고 어려운 이제 보존적 치료, 흔히들 이제 시술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그거를 먼저 시행하시는 게 치료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원인도 다양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간단하고 쉬운 치료에서도 많이들 좋아지시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되나요? 예, 저에게 이제 치료받은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느냐고 묻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 어르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으면 수술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데도 일상생활에 아주 지장이 많아서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정말 받기 싫으셔도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실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등 마비 증상이 좀 빨리 진행이 되시거나 대소변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척추뼈가 불안정성이 있어서 이제 외상에 취약하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 그런 검사에서 그런 소견이 보이시는 분들도 수술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자체가 좁아진 거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이 좁게 만드는 이제 두꺼워진 인대나 자라 들어온 뼈 아니면 뒤로 튀어나온 디스크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를 해서 척추관의 넓이를 넓게 해주는 게 수술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거 부위가 많으면 아무래도 척추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고정술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뭐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이제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네. 이제 수술에 의한 이제 부작용 때문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많이 잡는 데서는 한 4분의 3, 3분의 2 정도의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걸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수술을 받았는데도 예전이랑 비슷한 통증 아니면 새로운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수술이 조금 덜 됐거나 아니면 수술 부위가 부적합할 때 네. 아니면 부족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아까 쉽게 설명드려서 이제 좁아진 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인은 사실상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상으로 발견한 게 꼭 주된 원인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치료를 많이 해보시고 마지막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네. 비수술적 치료도 저희들이 이제 수술 치료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안전한 편이긴 네. 한데 비수술적 치료는 대부분들 초음파나 엑스레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치료 중에 손상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들이 반복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약물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약물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조절도 하셔야 될 텐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평소에 좀 척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이 모양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척추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목 부위, 등 부위, 그리고 이 허리 부위가 이제 살짝 곡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네. 정말 S자네요. 예, S자입니다. 이 네. 곡선이 항상 유지가 되는 생활 자세를 아니면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 이제 땅바닥에 앉으시는 것보다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이제 꾸부정하게 등을 편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허리에 힘을 주고 좀 꼭 곧게 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렇게 앉으셔야지 지금 보여드린 이 곡선이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것들은 어쨌든 피하셔야 되는데요. 뭐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좀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뭐 무거운 것을 들 때 이제 허리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리나 팔 힘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네. 무거운 물건은 이제 가급적 안 들고 다니시는 게 좋긴 한데 가지고 다니신다면 한쪽으로 매는 가방보다는 양쪽으로 균일하게 네. 이렇게 무게를 부담할 수 있는 가방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실 때 이제 앞으로 드셔서 뒤로 이렇게 기대시는 것보다는 등에 지시면서 네. 이 곡선을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걷기입니다. 걷기. 예. 살짝 숨이 좀 차거나 아니면 등에 땀이 좀 날 정도로 이제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이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제 허리나 이제 이 다리 근육이 아주 튼튼해지고 강해지지는 않지만 척추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걸으셔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프지 않을 때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를 하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인경훈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신채호 기념관 재개관식이 청주시 신채호 기념관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충주 박물관 대학 개강식이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에서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노인 장애인 복지관 행복한 동행 걷기 대회가 옥천군 교동저수지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입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정진규 기자와 한 주의 이슈를 심도 깊게 다룹니다. 시장에 가자. 지난주에 이어서 충주 옹달샘 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 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시장 고고도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0월의 첫날이기도 한데 그리고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애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 희생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작은 엽서, 편지 또는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렇게 응원의 글을 좀 남겨주신다면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